일련으로 보면 높은 확률로 좋은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피해 없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간단히 정리드리고 강세론자 톰리가 현재 긴축과 전쟁 불확실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일명 침공 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러시아는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협상하자고 하며 아직 회담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 회원국 침공도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다우는 2.5% 상승했고 고점 대비 7%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1.6% 상승했고 고점 대비 15%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은 2.2% 상승했고 현재 고점 대비 9%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맵을 좀 살펴보면 정말 오랜만에 초록초록한 모습입니다. 아직 계좌는 손실권이지만 마음이 오랜만에 편안해지는 화면입니다. 모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말 그대로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잠시 안정세에 들어서며 1.984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난 31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된 극심한 공포 구간이 25에서 지금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협상 가능성입니다. 현재 침공이 계속되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 간 협상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회담 장소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협상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대한 직접 제재를 고려하던 미국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푸틴과 외무장관 등 직접 제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국가 정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밝히며 김정은, 벨라루스 대통령, 시리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이 키예프 사수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러시아의 예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훨씬 거센 듯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속도가 늦어진 건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키예프 장악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시내 모든 다리를 보호하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침에 자신이 여전히 키예프에 있는 것을 알리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현재 극도의 위험 회피에 지친 투자자들이 침공에 매수했다고 톰리가 말했는데요. 톰리는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입니다. 톰리는 현재 반등을 침공 매수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던 전쟁 공포가 실제로 일어나자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 심리 지표 역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슬리먼은 역사를 봤을 때 S&P 500이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 영역에 진입하면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는데요. 1년 후를 보면 높은 확률로 좋은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조정, 하락은 짧았고 강세장이 훨씬 길었죠. 거기에 톰리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전쟁과 긴축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 증시를 대체할 투자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저가 매수파, 관망파, 매도파로 나뉘는데요. 저가 매수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전쟁이 났을 경우 현금, 금, 비트코인의 자산을 옮기는 투자 전략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오히려 주식 투자가 가장 안전한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을 쌓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도 매도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더라도 현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절대 미국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하지만 웰스파고는 저가 매수 시점은 아직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전면전 침공은 아직 모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냉전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더 실질적인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이 모두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불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미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먼저 금리 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표들이 극도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리키고 있으며 공급망 병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고 공급 제한이 완화되고 수요가 완화됨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연중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고요. 거기에 지금처럼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보다 빠르다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고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2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QLD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관망했었는데요. 그동안 투자금을 진짜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 3주를 살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현금에 따라 30일, 25일 이런 식으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21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할 때 제가 언제 사는지에 대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목요일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을 때와 어제는 운이 좋게 장 초반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 에러시머스로 종가에 걸어둡니다. 어제와 그저께처럼 가끔은 그냥 제 느낌대로 장 초반이나 장중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정가로 걸어두진 않고 장중 그냥 저점 같은데 싶으면 현재가로 바로 매수하거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마음 편히 에러시 매수로 걸어둡니다. 보통 에러시 매수로 걸어두는 이유는 어차피 분할 매수하는 거고 그래봤자 같은 웅덩이 구간이기에 덜 신경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가에 매수하는 것이 더 확률 높다는 통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무엇이든 심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장중 매수해도 그때가 최고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의 QLD 가격은 거의 1년 전 주가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구간이 지속된다면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바라보면 차트 속에서도 결국 웅덩이, QLD, SSO는 신고가를 결국 갱신해 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이 조정장을 겪으면서 특히 불주나 FNG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2년에 한 번 오는 그냥 단순 조정장인데도 괜히 세배를 샀다. 원칙대로 관망했으면 지금 현금이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면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저점이 있어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점에서 큰 비중 매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생각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최고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를 땐 즐기는 거고 웅덩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